여러분은 술김에 말실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했을 때 한 번 이상은 말 실수를 해봤을 것입니다. 술김에는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기도 하니 별일 없었겠지만 아무리 술에 만취했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뱉게 된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길 바라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말은 어떤 말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이라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 나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자랑하는 것만큼 불쌍해 보이고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잘 나갔던 사실을 술 안주 삼아 떠벌리고는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대단했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그러니 함부로 말끝마다 내세우고 자랑 삼지 마라. 자랑거리는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초라해지기 마련이다. 자랑거리는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법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한 자랑이 전해지며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랑을 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만 한다. 대화의 주제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 혼자만의 자랑은 그저 떠벌림일 뿐이지 결코 인간관계에서 이 올바른 대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두 번째, 아무 때나 내가 가진 재능을 남들 앞에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거나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남들에게 자랑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재능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나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나의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칭찬하고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며 부탁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 만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두 번째 부류가 되고는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남이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그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이간질하거나 한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함부로 할 만큼 쉬운 행동이 아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거든 그저 조용히
그 재능을 활용하라. 남들에게 드러내며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친구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돈을 너무 낭비해. 나는 책임감이 없어 등의 말말이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약점을 남들에게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과 더불어 저마다의 약점을 갖고 있는 법이다. 나의 치명적인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들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에 힘써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대화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화제를 가지고 얘기하러 올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자신의 얘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었을 때이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화제이든 결국 문제가 분명해지고 스스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특히 나의 사생활을 굳이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나의 사적인 얘기를 남들에게 서스럼 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남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생각하며 사생활을 공개해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생활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남은 남이지 내가 아니기에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절대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의 사생활을 얘기해봤자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다. 게다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남을 간섭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로우면 질투가 되어 돌아올 게 분명하고 사생활에 슬픈 사연이 있으면 그것은 언젠가 약점으로 돌아온다. 사생활은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 말을 뱉음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나의 생각은 입 밖에 내기 전에는 나만의 것으로 나를 위협할 수 없지만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젠 내 것이 아닌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도 내 사생활을 소문낸 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순전히 내 잘못일 뿐이니 이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단속하라. 네 번째, 일이 잘 못 되어도 남 탓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며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 인간에게 있어서 반성은 또 다른 나의 발전이다. 반성함으로써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고 잘못을 했으면 남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론이고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정말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그릇된 사람인지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 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5번째, 내 단점보다 남의 단점을 더 비밀로 하라. 남의 안 좋은 점을 제3자에게 떠들어대며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남의 단점을 말하려거든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비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자의식의 금을 가게 하기에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또한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아무리 좋은 충고여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질하듯 하지 마라. 좋은 충고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결코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라.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받으면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파멸해버리는 법이다. 6번째, 남을 탓하는 얘기를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남을 탓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아는 것이 무조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남들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결코 스스로 다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나를 비워야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다. 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와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우고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법이다. 명심하라.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다.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7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을 무조건 피한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저 유연하게 넘어가거나 귀 담아 듣지 않으므로 논쟁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사실은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이빠른 말을 하려 하더라도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라.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화는 계속 이어져 평생의 원수가 되어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지며 내 인생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다음의 2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상대방을 짓밟음으로써 얻어지는 논쟁에서의 표면적인 승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2가지는 결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상대방보다 아는 것이 많고 더욱 논리적으로 말했다는 사실만 남을 뿐 이겼다고 해서 내가 얻어갈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여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원한을 갖지 않기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8번째, 종교나 정치 얘기를 하지 마라.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 2가지의 주제가 꺼내지면 그게 아무리 친한 친구거나 설령 가족일지라도 크게 다투게 된다. 이 2주제로 얘기하고 싶더라도 나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가며 서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어지간해서는 서로 굽히지 않고
계속 자기의 생각만을 강요하게 된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몹시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주제가 나오는 순간 이 화제가 끝나려면 방법은 두 가지이다. 누군가 자신의 신념을 속이던지 울며 겨자 먹기로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 시간 아깝게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남들과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정치적, 종교적인 신념을 무참히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주관이 있는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 있다. 자기 주관과 고집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버릇을 보면 된다. 고집이란 놈은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없는 놈이고 힘이 무척 센 놈이다. 고집이란 그놈을 사람이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저놈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9번째, 칭찬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다. 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몇몇의 사람들만 그들 곁에 있을 뿐 결코 많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는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칭찬이 결국 나의 발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고쳐주려기보다는 그저 좋은 말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이것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본성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더욱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라. 그저 잠깐 동안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백한 결점을 보면서도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아라.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다. 잠깐의 꾸짖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일생의 스승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를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 참된 친구는 직언을 꺼리지 않고 언행에 거짓이 없으며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친구인 법이다. 허나 해로운 친구는 허식이 많고 속이 비었으며 외모치레만 하고 마음이 컴컴하며 말이 많은 자이니라. 누구와 어울려야 군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떠한 친구여도 배울 점은 있다. 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중 두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배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을 것이다. 10번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라.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영구히 강한 사람도 없고 영구히 약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은 자신의 내면 여하에 달려 있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친구는 믿고 가까운 사람은 소홀히 하며 든든한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여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말들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나요? 만일 내 주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이런 말을 뱉는다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